했으면 밤에 좀 피곤하셨을 텐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최성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그 굿 인터넷 클럽 네 번째 순서입니다. 저희가 다들 바쁘신 분이어가지고 업무 시장을 안 드리려고 아침 일찍 7시 30분에 하다 보니까 나오시기에 조금 힘드시지만 더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이번에도 이제 그 기자분들 많이 와주셨는데요. 저희 굿 인터넷 클럽의 취지는 인터넷의 공정성과 혁신성을 좀 오피니언 리더들하고 그리고 사회 전체적으로 좀 많이 확산시키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듣는 얘기나 뭐 이런 것들을 기사로 많이 써주시면 사회 전체적으로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혹시 좀 약간 이게 인터널하게 하는 행사니까 이렇게 기사로 막 다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쓰면 하시는 분도 가끔 계신데요. 자유롭게 써주셔도 됩니다.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주제는 그 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한 겁니다. 그 1인 판매자와 인터넷이라고 해서 1인 창조기업 같은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전자상거래 1인 판매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글로벌 진출까지도 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발표와 패널들을 모셨으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또 펼쳐질 접근 플랫폼 덕분에 더 커질 것 같은 그 어떤 뭐 복잡한 마음속에서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짧아가지고 뭘 이렇게 깊게 설명드릴 수는 없더라고요. 네, 그 먼저 그 오늘 두 분 나와주셨는데 먼저 이제 이 팀장님 그 발제 들으시면서 많은 생각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뭔가 지금 위기를 느끼시나요? 실제적으로 국내 시장으로 봤을 때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저희가 이제 그 국내 온라인 쪽 성장률 자체가 한 자리 정도로 접어들기가 한 3년대 되기 때문에 저희뿐만이 아니고 모든 업계가 좀 긴장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해외로 진출하는 것들 조금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미국 같은 경우도 많이 발달을 했다고 하는 미국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한 20% 가까이 모바일 온라인 쪽으로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 포화된 시장에 비하면 훨씬 아직 기회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대표님께서는 지금 그거를 몸소 보여주고 계시는데 30억 매출, 올해는 500만 불을 수상 예정이시죠. 예,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아직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텐데 뭘 하셨나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도 뭐 교수님도 이야기하실 거고 금방 팀장님도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온라인에 사실은 접하게 된 어떤 당연연도는 여기로 올라가면 한 2003년도 정도부터 어떤 국내 오픈마켓 영업을 사실은 시작을 했습니다. 2003년도부터는 쭉 할 때는 사실은 매출도 괜찮고 이익률도 괜찮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 오픈마켓 온라인 특성이라는 게 경쟁이 특별하게 심화가 되고 그런 인해서 어떤 매출이라든지 손익이라든지 이런 게 감소되다 보니까 어떤 돌파구를 찾아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2009년도에 이제 이베이 코리아 쪽에 좀 노크를 하게 됐고 이제 해외 시장을 조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 사실은 제가 팔기 시작한 게 0.1불짜리 화장품 마스크팩 같은 걸 먼저 판매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제가 해외 판매라는 어떤 경험은 전혀 전무한 상태였고 그렇다고 국내에서 해외 판매를 잘하는 어떤 교육이라든지 코칭을 해줄 수 있는 사람 대상도 사실은 없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몸으로 좀 부딪혀야 되겠다 싶어서 0.1불짜리를 한참 팔았어요. 무조건. 팔고 보니까 어떤 소비자들도 계속 단골 고객도 조금 0.1불짜리지만 단골 고객도 확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류 상품이 괜찮겠다. 실제적으로 지금 직구도 많이 하고 있지만 삼성이나 LG 대형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는 국내보다 오히려 미국 시장이 상당히 더 저렴해요. 그렇다 보니까 직구적도 많은데 반면에 그 영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중소 제조업체 제품들 같은
뭐 다시 말해서 어떤 해외 수출 판로를 가져가기 힘든 어떤 제조사 제품들은 반대적으로 이야기하면 충분히 한국 가격이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좀 소싱을 하고 본격적으로 좀 한 부분은 전자기기 제품 판매 쪽이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뭐 작년도부터 해가지고는 약 한 300만 불 정도 했고 올해는 한 500만 불 육박 정도 수준까지 지금 매출을 해나가고 있고 이렇다 보니까 1위라는 게 뭐 접근은 다들 쉽지만은 사실 그 안에서 판매를 하기는 또 힘든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베이 코리아에서 공식적으로 어떤 대행 판매에 대한 어떤 제의도 받아서 지금 중소제조업 제품도 판매를 대행도 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고 또 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B2C 뭐 온라인 해외 글로벌 마케팅이라서 이베이 채널을 맡아서 지금 대행 업무도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좀 보니까 그 고데기 이렇게 예, 이런 것도 좀 네, 물론입니다. 고데기 쪽도 있고. 예, 그러니까 뭐 굉장히 뭐 다양하게 외국 사람들은 잘 모를 것 같은데 사면 좋을 것 같은 이런 것들을 잘 좀 소싱하셔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소식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 저희들도 요즘 뭐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그 자기가 알고 있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온라인에서 모델명을 검색하든지 동일 상품 검색해서 가격 위주로 구매가 되는데 사실은 생소한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고데기다 이러면 모델명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뷰티 쪽이나 이쪽에 좀 특화된 어떤 포럼이라든지 블로그라든지 그런 쪽이 해외도 많습니다. 네, 그쪽에서 충분히 어떤 마케팅 활동을 자꾸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베이 쪽으로 다시 유입된 것을 안으로 연관시키고 고데기가 영어로 어떻게 검색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드라이기라 해요 보통. 아, 그렇습니까? 네. 그 교수님, 이 대표님 사례 보니까 어떻습니까? 좋죠. 네. 이렇게 단답으로 해주시니까 진짜. 아니 정말 좋은 사례고요. 많이 발굴을 해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새 모든 쇼핑몰에 MD라고 하는 거 있죠. 근데 기업에서 만든 MD들은 소비자의 취향을 맞추는 역할보다는 사실은 내부의 역할을 많이 하시거든요. 어쩔 수가 없게 되는 것 같아요, 논리가. 근데 실제로 그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소싱하실 수 있는 분들이 이제 이런 그 개인 사업자들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감각을 최대한 살릴 수 있고 또 아이템을 발굴하고 만들 수 있는 것이 커머스의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아까 그 교수님 발제 중에서 제가 공감을 했던 게 이제 개인만 보더라도 지난 한 몇 년 동안 직구의 비중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예전에는 옥션 지마켓의 관리를 알리익스프레스나 이베이에서 바로 배송을 받아도 배송 기간이 길기는 합니다만 싸서 그런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대표님이 하신 걸 보니까 분명히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중국의 제조업이 크고 뭐 세계 공장이 여전히 하더라도 한국의 지금 제조업이 어떻게 보면은 그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았기 때문에 누군가의 관심을 못 받고 그거를 포장하는 법을 몰랐기 때문에 저는 이게 좀 묻혀져 있는 거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세 분이 하시는 역할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좀 자신이 있으십니까? 저는 상당히 그런 전반부의 발제를 들으면서 더 불안해졌어요. 이거 이대로 가다가는 이거 한국의 그 기반 산업 자체가 흔들리지 않을까? 한국 소비자조차도 중국산 고데기를 찾기 시작하면은 밑으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아니 어차피 지금 제가 누구 지정해서 대답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 마이크는 늘 여기 위치에 바로 뛰어들어가 대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네. 저는 이제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거예요. 저희 우리나라 쇼핑이 무너진다가 아니라 사실 쇼핑의 본질을 잊고 있고 유통업자들이 자기가 쇼핑업이라고 하면서 쇼핑의 본질을 흐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본질을 찾는 데가 저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소비자가 왜 물건을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를 이해하는 기업들. 거기가 이길 거고 그래야지 뭐 정말 수성을 하던 할 수 있다는 거고 지금은 그 단위가 1인 기업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통을 중심으로 한 쇼핑이 아니라 쇼핑을 중심으로 한 유통. 그 사업. 그게 저는 본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베이 안에서 어떤 전체적으로 해외 간 어떤 경쟁력이라면 제가 조금
그 해외 판매를 하면서 조금 규제라든지 요새 규제가 항상 이슈인데 중국에서도 이베이 셀러가 있고 뭐 일본도 있고 한국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뭐 옆에 팀장님 계시지만 어떤 신장률이 사실은 조금은 정체가 되는 분위기예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중국 쪽이나 일본 쪽이나 뭐 한국 쪽 비교하자면 어떤 개인 사업자, 즉 1인 어떤 온라인 운영자가 판매 활동을 해서 매출을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한국이라는 어떤 정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어떤 스포츠가 많이 약한 편이에요. 그런 부분이 아마 필요에 의해서 차츰차츰 개선은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빨리 어떤 개선이 되고 프로세스가 정립된다면은 충분히 누구든지 접근을 해서 어떤 사업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 구체적으로 어떤 게 좀 답답하셨습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우리가 수출을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세법하고 이베이 쪽에서 판매된 세법이 맞지가 않아요. 그런 어떤 세무적인 신고라든지 두 번째는 뭐 조그만 10원짜리 하나든 뭐 1억짜리 하나든 물건 하나가 나가는 데 대해서는 어떤 행정적인 수출 신고 프로세스는 똑같아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이팩이라 해서 어떤 온라인 셀러들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배송에 대해서도 특수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특수한 단가로 경쟁 있게 하는데 한국에서는 똑같은 상품이라도 배송료 때문에 중국 셀러보다 경쟁이 지는 경우가 사실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어떤 배송에 대한 어떤 물류적인 부분에 대한 비용적인 부분도 정부가 조금 나서서 대책을 한다면은 충분히 다른 나라 제품들보다도 경쟁 있게 한국 제품을 세계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부가 할 일도 있지만 아까 그 교수님이 지적하셨듯이 기존의 이제 유통 플랫폼을 가지고 있던 대형 업체들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요? 그 기체 수수료나 이런 것도 꽤 차이가 뭐 하여튼 뭐 이런 것들도 있지 않나요? 여기부터 담당하는 곳에서 보실 수도 있는데 그 대형 유통사들의 넷 마진이 한 28%에서 35%잖아요. 엄청나게 있거든요. 그렇게. 네, 그래서 무너지기 그래서 어려워요. 그거를 아니 우리 아마존 0%대 하고 그다음에 2~3%대 마진율을 가져가는 기업하고 30%대 기업이 경쟁한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그렇죠. 그게 또 기본적으로 거길 넘어서는 비용 구조가 엄청 있어요. 예를 들어서 롯데에 보면은 N샵이나 11번가나 있는 개인 사업자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롯데는 그걸 렉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제가 뭐를 내려면 시간이 얼마 걸리는지 혹시 아시나요? 3개월 걸려요. 입점하는 네, 입점하는데 지금 상상이 안 가시죠? 그게 빨라진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개인 사업자가 들어갈 수가 없겠죠. 네. 그러니까 이 상례적인 구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11번가라든가 지마켓이 클 수밖에 없었죠. 그만큼 경쟁력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경쟁력의 원천이 1인 사업자들이나 이거를 키워주는 원천이 아니라 사실은 후려치는 원천이죠. 예. 이분들이 그런 플랫폼에 들어가지 않으시려고 하는 분이 대다수예요. 그럼 왜 들어가죠?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들어가서 광고비 내야지, 들어가서 뭐 내야지, 피 내야지, 조금 뭐 불편하다고. 예. 그래서 안 들어가시고 카페24라든가 그냥 블로그를 이용하시면 훨씬 편한 거야. 내 마음대로 관리하고 그런 분들이 더 많아서 그래서 저는 그런 대형 유통사들이 체질을 바꾸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물론 전자회사들이 사업 구조를 바꾸는 것보다 쉽지만 그들보다는 유통사들이 내부 구조를 바꾸는 게 보다 쉽지만 현재 커머스를 맞이하는 자세는 현재로서는 우리 그 11번가라든가 지마켓이 훨씬 더 유연하고 플렉서블하고 훨씬 변신도 자유롭고 근데 가장 적응을 잘하는 건 1인 사업자들인 것 같아요. 문제가 별로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그 옥션 지마켓이 성장을 한 지금 현재 B2C 쪽 시장에서 한 70% 정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사가 거의 그러면 엄청난 여기야말로 어떻게 보면 그 대형 유통사가 돼버렸는데 그 이베이 쪽의 제도 같은 건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먼저 이제 대표님께서 괜찮은지 한번 조건이요 지금 이베이 쪽. 이베이 조건은 사실은 국내보다는 오히려 더
쉽다고 봐요, 저 개인적으로는. 글로벌 이베이가 예. 아직까지는 또 국내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상품, 동일한 아이템이 워낙 많은 경쟁자가 사실은 할 수가 있는 시장이고 오픈마켓은요. 대회라는 부분은 조금 대회라는 어떤 특수성 때문에 대회라는 특수성 때문에 누구든지 좀 다가서기가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더 경쟁이 없는 거죠. 이 시장도 향후 뭐 1, 2년, 2, 3년이 흐르면은 분명히 국내와 똑같은 시장이 되리라고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국내랑 이제 비슷하게 가긴 하는데 이게 좀 다른 점이 이제 글로벌하게 간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중국 얘기를 하셨었는데 사실 이베이 쪽에서 제 이베이 글로벌 사업을 할 때 저희 CBT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베이로 통한 수출 사업 1세대 셀러 중에서 가장 성공하신 분이 의류 쪽 셀러입니다 원래는. 근데 그분들이 지금은 현재는 이베이에서는 이제 이베이 전체 이베이 한국 셀러들의 의류 비중은 상당히 좀 줄어드는 상태거든요. 그걸 다 누가 하냐면 중국 쪽에서 가져왔어요. 중국 쪽에서 똑같은 스타일의 똑같은 재료 방법으로 그걸 가져가다 보니까 중국 쪽이 상대적으로 그 의류가 성장한 만큼 저희는 이제 그게 줄어들었고 대신 이제 그 아이템의 중요성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때 이제 저희 셀러들이 또 발견한 게 전자제품 쪽들이었습니다. 전자제품 쪽들도 이제 뭐 중소 처음엔 대기업 위주로 가다가 지금은 중소기업 제품 위주로 또 가고 있는데 이것도 언젠가는 또 이 중국이 또 따라와서 또 이제 또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트렌드를 우리가 좀 한 발씩 좀 앞서서 아이템을 발굴하고 그때 거기서 취하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트렌드 말씀하셨는데 어디가 좀 짭짤할까요? 앞으로 좀 시장으로. 지금 현재 그냥 제가 뭐 예측을 할 수는 없고요. 현재 추세로 말씀을 드리면 국내 그 셀러들 중에서 특이하게 좀 성장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특히나 그 이베이 쪽에서는 카테고리로는 비즈니스 앤 인더스트리얼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산업재재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연 성장률이 50%가 넘게 지금 있습니다. 이제 뭐냐면은 결국은 국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테스트 기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저희들은 일반 소비재는 아니죠. 그러니까 기업체들이 쓰는 그런 용품들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예전에 이제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왔다가 뭐 중국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흘러가는데 그것들이 이제 그 제3국으로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쪽 성장률이 굉장히 세고 또 이제 자동차 용품이나 이런 것들도 성장률이 하나의 좀 좋은 편입니다. 예상 밖의 그 소리가 참 많은데 이거 어디다 어느 나라 쪽에다 그걸 갖다가 우리나라보다 아주 뭐 잘 사는 나라 쪽이라기보다는 이게 뭐 그러니까는 어떤 식이냐면 그 테스트 기기들이 막 새 제품도 있지만 이제 중고 제품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본에서 건너온 중고 제품이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쓰고 우리나라는 또 새 제품을 교환하고 이게 더 또 제3세계로 나가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나가는 부분이 다양합니다. 이 대표님은 그 수출하시는 국가는 어느 쪽? 그게 매년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제가 초창기 시작할 때는 사실은 아시아 쪽이라든지 남미 쪽이 좀 주류였는데 최근에는 다시 미주 쪽으로 조금 지금 흘러오는 추세고 그다음 또 좀 한국 제품이 조금 다른 제품을 발굴하다 보니까 이게 또 유럽으로 나가고 그러니까 전 세계를 자꾸 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보정된 아이템을 한다면은 그 나라에 어떤 집중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는데 저희들 같은 개인 어떤 셀러 입장에서는 제조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자꾸 상품을 발굴하고 그 상품을 마케팅을 하다 보면은 뭐 저희들도 생각지도 않은 나라에서 어떤 리소스가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뭐 전 세계 각국으로 좀 다양한 편입니다. 이베이 쪽에서 성장세가 높은 나라, 배터리가 성장세가 높은 나라는 어느 쪽입니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원래 이 이베이닷컴 자체가 미국 사이트이기 때문에 미국이 가장 많은 건 사실인데 생각 외로 이제 그 이베이닷컴이라고 하면 보통 분들은 다 이제 미국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한국 셀러들이 이베이닷컴을 통해 판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배송지 국가를 따져보면 미국이 50%가 되지가 않거든요. 그 외에는 이제 다양한 나라로 나가고 있는 것들이고 성장률로만 따진다고 하면 오히려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쪽들은 오히려 약간 좀 줄어드는 거고 뭐 이스라엘이라든지 네, 뭐 이제 중동 국가라든지
아니면 유럽 국가들 이런 쪽들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걸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성장률이 조금 제가 하나만 추가드릴게요. 그 개인 사업자 1인 뭐 판매자들이 갖고 있는 장점이 이제 한 가지 있는데 대부분이 성공하신 분들이 구력이 계세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하나를 아이템을 소싱을 잘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군수물자 아니라 그 군용물자 뭐 옷 같은 거 있잖아요. 이분이 그거를 하니까 10몇 년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그 여자 속옷에 대해서 한 10몇 년을 하신 분이 있으시고요. 뭐냐면 이분들은 물건을 보는 전문성을 너무 많이 갖추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디자인뿐만 아니라 이건 어떻고 해서 이 물건에 대해서 정말 거의 뭐라 그럴까 진짜 전문가 슈퍼 엑스퍼트 같은 걸 갖고 계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해외에서 그 첩보하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거기를 들어가서 그 첩보 위성이 찍은 사진을 보면 이 사람이 입은 군복은 어디에 뭐다라고 딱 나오시는 거예요. 무기는 뭐 이런 분. 그리고 무슨 뭐 광고에서 이제 뭐 처음으로 딱 광고 딱 보잖아요. 딱 그러면 이건 어디 브라자야. 딱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그분이 엑스포트가 굉장히 높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소비자들이 그분하고 그 굉장히 로열티가 높은 관계가 형성되는 게 바로 그분이 하고 있는 엑스포트지예요.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통산업들은 그걸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보고 이거는 당신한테 맞아요. 이거는 뭐 끈이 너무 뭐해서 뭐 이렇게 되고 저한테 보여준 케이스는 있어요. 그게 피부 알러지가 있는 분인데 그분용으로 뭐 이렇게 골라주시는. 그러니까 굉장히 전문성이 높은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 특정 아이템들을 가지고서 연구를 오래 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대학 다니시면서부터 시작하신 분들이어서 30대 초반에 다 대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보다 100배 낫더라. 네,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지금 우리 이 대표께서도 그런 어떤 뭔가 식견을 더했기 가격만으로 우리가 뭐 300만 불을 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걸 찾아서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많은 어떻게 보면은 그 젊은 청년 창업인들도 있고 장년 창업인들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걸 꿈꾸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어떻게 이런 것들을 시작을 해야 될지 좀 난감할 것 같거든요. 지금 우리 이베이에 그냥 바로 전화하면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좀 그 경위가 있었잖아요. 우리 대표님도 그러시고 우리 부장님도 많은 분들을 만나셨을 텐데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저도 아까 오늘 굉장히 관심 있게 들었는데 저도 관심이 좀 있거든요. 제 같은 경우도 뭐 어떻게 시작했다기보다는 기존에 어떤 사업을 하고 있었고 거기에 어떤 다변화를 주는 목적에서 제 같은 경우는 일단 이베이를 접하게 된 거고 지금 저도 이베이 거기 안에서 어떤 뭐 이베이 그 판매왕이라든지 이런 어떤 시상을 한 번씩 해요. 거기에서 이제 대학생들이 1등을 해서 어떤 상금도 가져가고 하는 거 보면은 저 역시도 그 친구들이 참 대단하게 느껴질 때가 있고 그 친구에 대해서 저도 한번 파악을 해봐요. 뭐 가장 최근에 어떤 일례로 뭐 판매왕에 선정된 어떤 대학생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소싱이 필요 없어요. 그 친구는 그냥 자기가 평소에 관심 가졌던 또는 자기가 좀 잘하는 분야의 상품을 그냥 국내 오픈마켓에 있는 거를 그대로 퍼가지고 이베이에 올려놓고 이베이 주문이 들어오면은 G마켓 가서 사서 재고도 안 가지고 그냥 케이스 포스만 해주는 역할을 해가지고 뭐 달에 4만 불인가 5만 불 정도 팔았다는 그런 신뢰가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일단 이베이라는 게 해외 온라인이라는 게 사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뭐 회원가입이라든지 뭐 결제 시스템이라든지 그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시작은 사실은 다들 할 수가 있어요. 결국은 저희들도 이베이 처음에 어떤 조직은 2~3명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15명이 넘어가는 어떤 조직까지 만들 때는 어떤 장기적인 어떤 베이스를 가지고 어떤 단기간의 어떤 실적보다는 장기적인 어떤 고객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면은 어느 시점부터는 매출이라든지 전체적인 볼륨이 기업 코스적으로 올라가는 시장이 이베이라고 보기 때문에 처음 진입은 쉽고 지루하지만 어느 정도의 어떤 투자와 시간을 할애를 하면은 그것은 조금 좋은 결론이 나올 것 같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그 아까 판매왕도 그 셀러의 개성이랄까 그 전문성이 상당히 중요한
모르겠는데 근데 그 다 이렇게 의식하시나 봐요. 어떤 사람이 이번에 판매하겠지. 그래서 선생님한 걸 시작을 아니 어차피 이게 많이 판매하는 게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것들은 이제 신규 셀러들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는 이분이라면 이제 비교는 안 됩니다. 그 해외 사업을 하면서 이제 국내 특히나 국내에서 온라인 사업하셨던 분들이 해외 사업을 오히려 더 못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요. 아예 그냥 처음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뭐냐면 국내랑 이게 굉장히 다른 게 이제 국내 오픈마켓을 예를 들면 오픈마켓 같은 경우는 뭐 CM이라고도 하고 MB라고도 하는데 그런 사람들과 같이 이제 협업을 해서 하면 노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좀 광고도 집행을 하고 또 키워드 작업을 해서 그 노출도를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해외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것들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중요시하는 거는 신뢰도예요. 일단 일차적으로는 신뢰도고 이 셀러가 어느 정도의 신뢰도를 쌓았냐 이거에 따라서 결국 점점점 노출도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초반에는 이렇게 딱 내가 어느 정도 자본을 들고 이 시장에 진출해야지라고 딱 들어왔을 때 그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성격이 되게 빨리 그 결과를 보고 싶어 하는데 그거를 이제 충족을 못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적어도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기다린 이후에 이제 이거를 좀 장기적으로 보고 가야 되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특히나 국내 온라인 쪽을 좀 성공하셨던 분들은 좀 기간을 이제 참지 못하고 이제 그만두시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리듬이 조금 다르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간이 좀 어느덧 돼서 이제 뭐 한두 가지 질문만 좀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그 여러 가지 애로사항 말씀하셨고 지금 이 대혼란 굉장히 위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와중에서 저는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해외형 웹사이트를 따로 만들고 국내형 따로 만들고 뭐 이런 애로사항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아까 500원 하려고 했는데 28분 쓰셨고 누구나 아마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뭘 어떻게 지금 고쳐야지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좀 자유롭게 아니면 좀 기운을 내가지고 여기 뛰어들 수 있을지 그거를 좀 이런 걸 좀 듣고 싶어요. 지금 당장 시급하게 이게 뭐 누가 고쳐야 되는 건 나중에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거는 좀 해소가 돼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좀 피어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답이 없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이 제가 특히 뭐 대학생이나 분들이 뭐 사실 뭐 정치적인 이슈 뭐 공인서 그거 뭐 해소해라 이런 거 할 시간은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시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가볍게 시작하면 좋을 것 같고 해외 사업을 먼저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훨씬 쉬워요. 제가 제 경험에 의하면 우리나라처럼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사실 그 기업들 특히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서버를 여기에다 둬라 아니면 어디에 갖다 둬라. 그래서 아예 그 이상한 법적인 바운더리를 해서 거기를 엣지를 타고 문제되면 그때 또 바꿔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괜히 결제시다 한국에 넣어가지고 뭐 공인인증 써야 되고 들어갈 때 뭐 해야 되고 따르는 것도 쉽지 않고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냥 미국 같은 경우는 그냥 자세히 읽어보면 되고 오늘 자세히 읽어보면 아니면 뭐 변호사한테 또 조금 좀 해주고 하니까 더 쉬워요. 훨씬 쉽습니다. 우리보다 시스템이 단순하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참을성이 필요한 시장 대신에 우리 시장보다 정직한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제가 글로벌 사업을 해본 경험에 의하면 그래서 우리 그 젊은 분들은 그냥 시작을 하되 가능한 해외 사업부터 시작해라. 그러니까 들어서 이베이 들어가서 시작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잘 돼 있으니까. 그리고 해외 시스템을 경험을 먼저 하는 게 그나마 비슷한 큰 시장을 이해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시장에 굉장히 익숙해 있는 것과 해외 시장이 있다는 것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시작하시라. 그다음에 이제 우리 김규 대표님이나 저나 이렇게 좀 노령화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이제 결제 시스템 없애고 뭐 그런 거 막 얘기하고 좀 이상한 거 없애고 오인증서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건 저희가 노력하고 그런 쉬운 거는 직접 하는 거는 거기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교수님하고 일단 의견은 똑같고요. 기본적으로 해외라는 게 우리나라보다는 공평하다는 표현을 많이 했는데 저도 국내에서 오픈마켓을 해봤지만 국내 오픈마켓 할 때 사실 뭐 자료하는 일이라든지 좀 힘든 부분이 해외 쪽은 사실은 자기 노력만 하면은 충분히 올 수 있는 거고 국내는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되는 어떤 온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페어한 부분이 오히려 해외이기 때문에 해외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고 접근하면은 국내보다도 단시간에 충분한 자기 노력만큼의 대가가 있는 시장이라고 봅니다. 저도 뭐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면 해외 시장에 진출할 때 그 막연한 두려움을 좀 떨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해외라고 하면 언어적인 장벽도 있고 문화적인 차이들을 생각을 해서 좀 우리랑 많이 다를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그들도 이제 소비자고요. 그냥 제가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이베이 코리아에 있으면서 이베이 쪽그 한국 셀러분들을 대부분 이제 큰 빅셀러분들은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1, 2, 3등 하시는 분들이 그 대표님들은 다 영어를 잘 못하십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성장을 시켰고 나중에 성장하면 영어 잘하는 직원 쓰면 되는 거니까 막연한 두려움을 떨치시고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뭐 오늘 시간이 돼서 또 뭐 9시 전에 이분들한테 이제 직접 질문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킹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제 저희 토크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일단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굿인터넷 클럽 인터넷의 이제 긍정성을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모임 포럼입니다. 오늘은 1인 이제 판매자와 이제 인터넷이라는 주제로 이 혼돈기에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이분들이 살아오셨는지를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지금 요즘 너무 누구나 힘들다고 하죠. 그래서 뛰쳐나가셔서 이제 새로운 일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하셔야만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시기인데요. 어느 때보다도 그 자립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우리 가족의 이제 생활비를 충당하는 이 기본적인 것이 사실 이제 많이 배제된 채 그동안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 가장 근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셨던 게 이제 오늘 세션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수출 300만 불, 수출 이제 500만 불, 정말 그 우리 뉴스에서나 본 것 같은 그런 상을 개인으로 시작하셔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이제 물심양면 이 플랫폼을 만들어주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좀 이론적으로 그리고 이제 실천적으로 현장에서 헤쳐나가야 될지 또 그동안 이제 살펴보신 분들도 모신 자리였었는데 저도 이제 많이 배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 인터넷의 긍정성의 이제 작은 씨앗을 오늘 좀 심어서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매달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 그 있었던 내용 그리고 또 이제 더 새로운 내용 이제 다음 달 계속 되니까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세 분한테 좀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달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